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기운에서, 자, 오늘 계획 말씀드릴게요. 우선 40분 정도 한번 할 거고요. 40분 하면 진도 뺄 수 있는 만큼 할 거고, 20분이나 2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2시에 오늘 끝낼게요. 2시에서 2시 반 사이 끝낼게요. 알겠죠? 그래도 많이 진도 좀 느려요, 그래도. 그래서 금요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한 5회치, 아마, 이번에 몇 회예요? 몇 회지? 46회나 47회나. 하여튼 47회면 40 몇 회까지, 뭐 3회까지 있죠? 초급하고 중급 문제를 뽑으라고요. 알겠죠? 그 초급 문제 푸시면 진짜 오늘 진도 나한테 틀리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초급 문제 안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게 아마 요 정도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진짜. 확실하게 보니까 딱 그렇다고. 그리고 고급까지 이제 중급 문제랑 고급 문제를 합쳐놓은 거고, 이제 나머지 뭐 4급, 5급, 6급이 다 초급, 초등학생들 보는 거거든요. 시험 되게 쉽다고요. 이거 풀고도 안심하지 마시고, 중급까지 풀면서 안정적으로 가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시고, 이거 푸시면 됩니다. 진도 나간 만큼만. 다 나갔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거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번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도, 내가 여기 배웠던 데까지다. 그러면 아마 오늘 배운 데까지가 35번, 36번까지 충분히 나갈 거예요. 40번까지도. 그래서 거기까지만 문제 푸시고, 뒤에 건 하지 마시고, 괜히. 알겠죠? 옛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별표 쳐놨다가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제가 끝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토요일날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꼭 문제 푸셔야 됩니다. 꼭 좀 해주시고, 고급까지 오면 고급 문제까지 한번 푸시고요. 알겠죠? 중급, 고급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딱 40분만 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강화도 조약까지 몇 년대? 60년대 몇 년대? 70년대까지 배웠죠? 자, 이제 우리 그 이후.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다는요, 이제 우리 근현대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조선왕조 할 때 뭐 배웠습니까? 급진파사대부, 온건파사 배웠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역사를 이끌었던 게 피지배계층, 지배계층이죠? 그 지배계층이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일명 무슨 파와? 개화파, 반봉건파와, 알겠죠? 반외세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들, 반봉건은 뭔지 알겠죠? 옛날 체제를 본다, 부정하고, 어디로 가겠다? 서구 쪽으로 가자. 알겠죠? 고객분들아, 개화파. 되겠죠? 반봉건 세력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이 반건파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얘네가요. 무슨 파와? 급진파, 개화파와 무슨 파? 온건파. 이렇게 나눠지면 됩니다. 알겠죠? 급진파는 뭐더라? 서구 사상 받으는데, 천천히 빠르게 받자. 빠르게. 부분적 아니면 전면적으로 받아내자. 되겠죠? 온건파는 우리 뭐자? 천천히 받아내자. 전면적인 부분적으로 받으자. 이게 뭐더라? 온건파, 온건개화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급진개화파는 딱 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 정도만 기억합시다? 옥균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김옥균, 홍영식, 서관범, 박영로, 서재필 이런 사람인데요. 누구 정도만 기억해다고요? 옥균이 정도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장이 일명 뭐더라? 누굴 개혁에 묻어들었습니다? 일본을 개혁에 묻어들었습니다. 일본 말씀드렸죠?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을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얘는 일명 무슨 석이? 서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죠. 문화는 눈에 보이는 문화, 그걸 뭐더라? 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이 물질 문화 뭐가 될까요? 과학기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군사기술과 과학기술, 자동차, 컴퓨터다 뭐더라? 무슨 문화? 물질 문화. 근데 우리 문화에 또 뭐더라? 비물질 문화도 있죠. 비물질 문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뭐더라? 유교와 불교, 종교 같은 거더라? 대표적인 뭐더라? 비물질 문화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제도와 그 다음 어떤 거? 법도 뭐더라? 비물질 문화입니다. 봐봐요. 우리나라 가족제도, 그것도 뭐더라? 비물질 문화. 결혼제도 뭐더라? 비물질. 법도 뭐더라? 비물질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서도서기는 바로 요걸 말합니다. 도가 바로 뭔다? 비물질 문화를 말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질 문화를 바로 본다? 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기가 뭐더라? 기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제도, 법도 누구 거? 서구식으로. 당연히 군사기술도 얻으식으로 서구시로 가자. 일명 뭐더라? 서도서기. 모든 걸 한 번에 바꾸자가 바로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에 반면 온건파 들어갑시다. 온건파면 김웅지비가 대표적이고요. 안 해도 됩니다. 얘들 누굴 개혁의 무드로 삼았다? 오히려 어떤 나라? 청나라. 알겠죠? 청나라 무슨동? 양문동. 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 아편전쟁 알고 있나요? 청나라와 누가? 영국이 싸웠던 게 아편전쟁인데 이렇게 싸웠어요. 영국이 한 포를 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청나라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청나라도 대응해야 되겠죠? 자, 청나라도 배 쏩니다. 대포 쏩니다. 네, 여기서 떨어져요, 대포가. 그래서 개작살 났던 거예요. 한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청나라는 반성했겠죠. 우리가 저들한테 진 거는 제도와 법 때문에 난 군사기술 때문이다.
군사기 좋아. 그러면 그것만 베끼면 되겠다. 그게 바로 양무 운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명 무슨 석이라고 할까요? 무슨 석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석이? 동도석이. 동도석이가 뭔지 알겠죠? 한마디로 도는 뭐더라? 제도와 법은 어느 식으로? 동양 것으로. 뭐만 베끼자? 군사기술만 사용권 베끼자. 뭐더라? 동도석이.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우리 명성황은 세국정책, 개화정책? 개화정책이 있었죠. 그럼 개화정책파가 지금 몇 명이더라? 급진과 온건이 있죠. 누구랑 손잡았을까요? 그것만 맞춰봐요. 여러분이 명성황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랑 손잡을 거예요? 온건과 손잡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명성황후 급진파 되게 싫어합니다. 얘네들은 뭐더라? 어떤 거 마저 바꾸자? 제도, 정치 제도도 뜯어오자는 거야. 무슨 제도로? 민주정치로 가져내려요. 신문제도 뭐다? 타파하자는 게 뭐더라? 서도서기. 이 개념이죠. 명성, 왕후가 어딨냐? 없애겠다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명성 입장에서 급진개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누구랑 손잡아? 온건파 손잡고 개화정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권력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권력이 없으니까 뭐더라? 구태타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정면?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맥 잡으면 되고요. 반외세파, 얘네들 일명 무슨 파? 위정척서파. 저희 정이 뭐더라?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리학을 뭐한다? 지키고. 알겠죠? 성리학 이해 모든 것을 다 배척하겠다. 여기 일명 무슨 파? 위정척사파. 서구상 좋다니면 싫다? 싫다는 애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조선의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서구사상 좋아하면 싫어요? 싫겠죠? 어디 싼 것들이 나랑 밥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마디로 다 보수 꼴통애들. 그게 뭐더라? 위정적 사파. 일종 다 보수적 유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생이 뭘 말하는지 알죠? 성리학적 사상 가진 양반들을 뭐합니까? 유생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뭔다? 찬성 아닌 반대만 하더라? 반대만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통상 좋아할 건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죠? 통상 반대운동. 되겠죠? 이항로와 기정진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반대하고요. 항구 여는 거, 개항 반대운동.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해주겠습니다. 최익현. 되겠죠? 유명한 소리 했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종이, 야, 우리 서구놈 아니고 일본과는 뭔다? 개항하겠다. 그러니까 익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놈과 양놈 다르다면 똑같다? 똑같더라. 그게 뭐더라? 외양일체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성은 무슨 정책 한다고요? 서구 사상파들은 무슨 정책? 개화정책. 이 개화정책 좋아할 건 반대할까요? 반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화정책 반대운동. 요때 제필사람들아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이만손. 되겠죠? 이 이만손이 이게 최익현이고요. 이만손. 이거는 한 번만 이것도 그냥 배경 지시. 여러분들 그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거든요. 무슨 책략이 들어왔다고요?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누가 남아한다? 러시아가 곧 있으면 뭐더라? 남아할 것이다. 러시아가 연해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곧 있으면 남아할 것이다. 이걸 조선이 혼자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랑 맺어야 된다? 중국과 친해지며, 알겠죠? 누구랑 맺어지며, 일본과 맺어지며, 누구랑도 연합하자? 미국과 연합하자. 왜? 러시아가 내려오면 이렇게 태평양 바다지요. 그럼 미국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연합한다. 이게 뭐더라? 조선 책략. 한마디로 조선은 뭐더라? 개항하고 개화정책 해야 된다. 그런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비판했던 뭐더라?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이만손이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뭐다? 내용이 허구다. 러시아 지금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다. 왜 우리가 먼저 욕하냐? 알겠죠? 그 중국과 뭐더라? 우리가 안 친한 적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뭐더라? 원숭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알던 새끼 모르던 새끼, 생판 모르는 새끼. 괜히 데꾸면 이상한 거 요구할 거다. 합리적 비판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영남 만인소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되겠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 위정적 사파는 그냥 무조건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반봉건 개화파 있죠? 자, 거기 통상수기론. 거기 박규소, 오경석, 유은기. 얘네부터 유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뭐다? 북학파 실학자부터 유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줄칩시다. 누구? 급진 줄치고요. 누구 줄칩시다? 옥균이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누굴 개혁의 모드로 삼았다? 일본. 무슨 서기? 서도서기.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옹건 들어갑시다. 옹건 줄치고 청의 무슨 운동? 양무. 무슨 서기? 동도서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반외세파 위정적파 있죠? 통상반대 줄쳐요. 그다음 뭐 반대했다고요? 개항 반대. 최익현 줄쳐놓고요. 자, 그다음에 나중에 무슨 반대 운동이 되나? 개화 반대론. 그 영남 만인소, 영남 지방에 몇 명이 상소를 올린 거다? 10,000명이 상소를 올린 겁니다. 되겠죠? 무슨 책략 비판했다? 조선 책략.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0페이지 봅시다. 40페이지.
죄송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문제가 없어요. 죄송해요. 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60페이지. 자, 이제 뭐가다? 이모군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몇 년 됩니까? 자, 봐봐요. 60년대 누가 했었다? 60년대 누가 했었다? 흥선이. 예, 그 다음에 70년대 무슨 조임했다? 강화도주야. 이렇게 되면 돼요. 이제 몇 년대? 80년대로 가면 돼요. 알겠죠? 80년대 이제 봐봐요. 이 강화도지역 맺고 이제 누가? 명성우가 권력 잡고 이제 무슨 정책 할까요? 서구 사상 받아들이는 무슨 정책? 개화 정책. 되겠죠?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지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남한 거 보고 배워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날에 뭘 파견한다? 사절단을 파견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뭘 파견한다고요? 사절단.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겁니다. 뭘 파견했다는 거? 사절단을 파견했더라. 그래서 나라가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나올 건데 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사절단이라고 묶고서 알아두면 됩니다. 일본에 갔던 게 무슨 사더라? 수신사라고 합니다. 일본에 갔던 게 무슨 사? 수신사. 여러분들 이게 숫자 빼고 통짜 집어넣어봐요. 무슨 사가 됩니까? 통신사. 옛날에 우리 문화가 전파됐죠? 그래서 통신사라는데 일본이 이제 바꾼 거예요. 니네가 이번에 우리 문화를 받아가라. 그래서 받을 숫자. 그래서 뭐다? 수신사. 이렇게 하면 한다. 1차, 2차, 3차 수신사까지 있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갔던 게 뭐가 있더라? 조사, 시찰단이라고 파견하게 됩니다. 알겠죠? 일본에 갔던 거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고?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청나라도 갔습니다. 청나라에 갔던 게 무슨 사? 영선사 이렇게 말하고요. 미국에 갔던 게 무슨 사가 있다? 보빙사. 따로따로 외우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거 다 뭐더라? 언제 외우더라? 요것만.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수신사가 나오고 영선사가 나오고 또 무슨 사가 나오더라? 보빙사가 나오지요. 무슨 조약 이유더라? 강화도 조약 이유구나. 그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무슨 정책 추진한 거다? 개화 정책 추진한 거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된다고요. 머릿속에 그냥 뭐더라? 강화도 조약에 무슨 단파견더라? 개화 정책에서 사절단.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워서 개화 정책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무슨 함은? 통리, 기무, 암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통리, 기무, 암문. 이건 줄쳐놓읍시다. 통리, 기무, 암문. 자, 여러분이 암기할 건 뭡니다? 통리, 기무, 암문 정도. 이름이 좀 이상하지요? 중국 거 베껴와서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총리, 기무, 암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자, 페이지 우리 어디? 지금 60페이지 피면 안 되구나. 죄송합니다. 아, 오늘 왜 이래? 죄송해요. 나 혼자 흥분해서 그래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58페이지. 58페이지 강화도조약 오른쪽에. 무슨 정책? 개화 정책. 자, 어떤 제목에다 줄쳐요? 무슨 단? 사절단 줄쳐요. 그 다음 나머지 뭐더라? 아,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무슨 한문 줄쳐요? 통리, 기무한문. 통리, 기무한문이 뭐더라?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총리 간문 밑에 이제 하부 부서가 있는 거예요. 학무사, 근대적 학교 담당. 군무사, 근대적 군무 담당. 이런 것들이 몇 사가 있더라? 12사가 있는다. 외무사, 뭐 하는 곳일까요? 근대적 외교 담당. 한마디로 개화 정책 총괄하는 게 뭐더라? 통리, 기무하문. 되겠죠? 요건 나중에 우리 궁극기무처 나올 건데 그거랑 헷갈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유의해서 알아두면 되겠고요. 무슨 하문이라고요? 통리, 기무하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이거예요. 자, 군제가 바뀝니다. 우리 몇 군형 배웠다? 5군형 했죠? 이 영어로 축소되고요. 필요 없고 꼭 하나. 신식군대 새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군? 별기군. 되겠죠? 이 별기군 때문에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나? 별기군 때문에. 별기군 때문에 드디어 무슨 군란이 일어납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난다.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별기군. 되겠죠? 꼭 하나 기억합니다. 무슨 군? 별기군.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통리하문 줄쳐놨죠? 통리하문 줄치고 다 필요 없고 뺀 마지막에 무슨 군 하나 줄치면 되죠? 별기군 하나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건 맞죠? 자, 자, 봐봐요. 문제 하나 풀고 올게요. 40페이지. 152번. 152번 봅시다. 개항 이유. 무슨 조약 이유? 강화도 조약 이유. 되겠죠? 뭐가 설치될까요? 통리, 기무, 암문이. 되겠죠? 그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봐봐요. 개화정치 총괄, 12사 설치, 추진 내용 봐봐요.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의 조사했다. 그냥 여러분들 초급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 뭐더라? 보면서 공부 다시 한번 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정답도 충분히 알아맞힐 거고. 자, 요거 하면 됐고요. 자, 이제 무슨 군란 들어갑시다. 이모군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모군란. 자, 페이지는 60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60페이지 가고요. 자, 이제 우리 이모군란 갑시다. 자, 여러분들 개화정책 한다고 했었죠? 이 개화정책이 뭐였다? 사절단 파견, 무사문, 통리기무하문, 신식군대 뭐 한다? 별기군. 이 별기군이 무슨데? 신식군대. 누가 차별받더라? 구식군인들이. 걔네가 열받아서 일하는 게 바로 무슨 군란?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매우 간단하지요. 누구에 대한 차별대우? 구식군에 대한 차별대우.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식군인데 어느 정도 차별대우 받았으면 그냥 신경 안 쓴다 이게 아니에요. 월급이 안 나는 거, 월급이. 알겠죠? 몇 개월 지나 월급이? 13개월 지나 밀렸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월급 받아보셨죠?
한 달 하루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헐떡헐떡거리죠? 그런데 얘네 몇 개월이나 13개월 밀렸다고요. 거의 폭발 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가 그 선해청 관리 민경호가 쌀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안 주니까 한 달치 쌀만 보다 지급하게 놓으라 이럽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비를 시키는데 이 노비 새끼가 지중이가 똑같은 새끼예요. 이걸 또 반을 헤쳐먹습니다. 쌀을 보다가 반을 헤쳐먹고 쌀을 반 모래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그래도 99년들 가족들 먹이 살려니까 쌀 지급하게 되니까 신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가족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받자마자 신나서 갔는데 어떻습니까? 받고 집에 들어오니까 열어보니까 뭐가 반이야? 모래가 반이야. 이때 애들 뚜껑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들에서 얘들 열받아서 어디 갑니까? 그 민경호 집에 찾아갑니다. 문 빵빵 두들겨요. 나오라고. 흥이 누가 나오더라? 노비 새끼 나오거든요. 노비 새끼 바로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경호 나와라 이런데 겸호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출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난 상태에서 당사자 못 나면 어떨까요? 더 화납니다. 알겠죠? 이때 드디어 얘가 뚜껑 열린 거예요. 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식솔들 5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되겠죠? 얘네들만 파티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시체 널고 사람 죽이고 신나 있습니다. 자, 파티가 끝나자마자 정신이 돌아왔겠죠? 이때 정신 돌아오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좋됐다. 알겠죠?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얘네들 반역사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 갑자기 딱 한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구 생각날까요? 흥선대원군 생각납니다. 흥선이라면 반대보다 우리 입장 생각해 줄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흥선대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흥선대에 돌아오는 대답은요. 굿잡, 잘했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말자. 누구까지 잡아주기라? 명성호 잡아주기라. 그래서 이제 99군대들 우리 뒤에 누가 있다? 백그라운드에 흥선이 있다. 이제 우리 막을 수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신나서보다 경북에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일본 놈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싹 다 죽여버리고 경북군 들어와서 별기운 끝내버리고 결국은 교관이 누구 있습니까? 일본인도 죽여버리고 명성훈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명성 얼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급군들이다 보니까 명성 얼굴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신현만 주의 군단에게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나와서 말려보지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통제할 사람 누구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흥선대원이 다시 권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 끝났던 게 이모군란이지만 누가 도망갔다고 썼죠? 명성황후가. 이대로 권력 놓칠까요? 아닙니다. 알겠죠?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원명을 줘야죠? 청나라에게 원명을 줘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명성황후도. 우리나라 내정인데 어떤 나라한테 또 도움을 줬으니까? 외세한테. 그래서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래 왜 기회죠? 우리나라 이거 진압해주면 뭐 할 수 있다? 내정 간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오면서 끝났던 게 무슨 군란이다?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과정 길게 설명했네. 과정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서 구지군들이 시발시발되고 있다. 그럼 무슨 군란이구나? 이모군란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이 알아두고 봅니다. 결과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결과 빨리 들어갈게요. 자, 누구의 내정 간섭이 끝났더라? 청. 알겠죠?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하기 위해서 누가 파견된다? 멜렌드로프와 마젠창 이런 놈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 하나 한 단어만 누구의 내정 간섭? 청.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요거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요거 때문에 우리가 배워요. 무슨 포조야? 재물포조야. 여러분들 이때 누가 죽었더라? 일본 교환. 일본인들이 죽었죠.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들 누가 보호해줘야 되죠? 우리나라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도 누가 보호해줘요? 미국이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했다 못했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뭐더라? 배상금 내놔라 하고요. 배상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니네 나라 치안을 못 믿겠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누가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 일본이 직접 보호하겠다. 한마디로 조선에 뭘 파견했다? 일본 군대를 파견했다. 그게 바로 무슨 소리야? 재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권 피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기 나라 영토에 외국 군대 갖다 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 때문에 뭐더라? 이제 어느 나라 군대가 주도하더라? 일본 군대가 주도한 게 재물포조약.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봐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전인데 상민이 뭐냐면 저거예요.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조선과 청나라 상민들이 교역하지요. 그럼 뭐가 됩니까? 무역이 되죠? 그래서 조청 상민 뭐라 합니까? 무역장정입니다. 핵심은 뭐더라? 수륙이라고 보면 돼요.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육지까지 들어가는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작전. 이게 뭔 뜻이면 봐봐요. 우리 강화도 조약 때 어디 개항했어요? 부산, 원산, 어디? 인천이죠. 뭐만 열었더라? 항구만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일본인들 우리는 내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럼 조청상민 뭐라고요? 수륙무역장전이죠. 이제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더라? 내지까지 들어올 수 있더라. 요게 바로 뭐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죠. 그러니까 이름이 긴데 이렇게만 청나라에 보다 상인에게 뭘 준 거다?
특권을 준 거죠.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게? 육지까지 들어올 수 있게. 거기보다 조청삼인 술무역작정.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보조약이고 재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자, 이제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이목곤란 다 끝났고요. 자, 배경 무슨 군대? 빨리 90군데 끝. 과정은 필요 없어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누구의 진압으로 끝났더라? 청의 진압.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건 요겁니다. 결과 들어갑시다. 누구의 내정간섭 강화되었다? 청 하나 동그라미. 자, 다음에 파란색도 살짝만 줄쳐옵니다. 조청 무슨 수륙무역자죠? 상민 어디요? 수륙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무슨 포조약? 재물포 조약. 어느 나라 군대가 오더라? 일본 군대가. 됐죠, 여러분들? 밑에 우리 필수자로 한번 봅시다. 그 재물포 조약이라고 나와있죠? 1조, 3조, 4조, 5조가 있죠. 제가 5조 보셨어요? 일본 공사관에 병사, 약간병을 두어 경비석에 한다. 이게 바로 뭘 파견하겠다? 군대를 파견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료까지 봤고요. 문제 간단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153번, 154번. 에어컨 켜도 되나요? 요거? 덥지요, 쪽으로. 자, 153번 들어갑시다. 거기 뭐 나왔습니까? 99인들 지랄하고 나왔죠? 무슨 곤란? 이모곤란. 여러분들 석연천도 누가 했더라? 묘총이가. 장영용 누굽니까? 정조지요. 3번은 누굽니까? 광종. 전화 몇 번? 4번.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요. 154번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여복의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아진의 영업소를 개설한다. 한마디로 내가 항구를 뭐 했다? 벗어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랑 관련된 게 바로 뭐더라?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저. 전화 몇 번으로 하면 됩니까?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한 문제 더 있네요. 155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자, 82년 99군들이 뭘 일으켰다? 이모곤란 관련된 거 빨리 찾아 들어갑시다. 5번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두산 전기비는 거의 다 숙종이라고 적어놔요. 숙종. 우리 숙종 때 뭐 일어났다는 거 기억합시다. 황국. 예, 그거 기억하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도병마사는 언제 나오더라? 고려 때. 맞죠? 임시회의기구였죠. 구서당 십정 기원하여 어디의 군사조직? 통일신라의 군사조직.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156번 봅시다. 156번 맨 마지막에 일본 공산에 뭘 두겠다? 약간의 군사를 두겠더라. 무슨 포조야? 재물포조야. 그러면 재물포조가 왜 맺었게 됐죠? 무슨 곤란의 결과더라? 이모곤란의 결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거 이모곤란 됐고요. 이렇게라도 기억했어요. 이모곤란 때 재물포조야겠죠? 이제 이렇게라도 기억합시다. 알겠죠? 임제인데 그냥 이제. 알겠죠? 이모곤란 때 무슨 보다? 재물포. 이따 갑신접인 때 텐진조약이 맺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이모곤란 때 뭐더라? 재물포 조약이라는 거. 자, 이제 우리 무슨 전명합시다. 갑신전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도 애우고 들어갑시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몇 년 애우더라고요? 1800 몇 년? 84 무조건 해요. 1800 몇 년? 84년에 우리나라 뭐가 일어난다? 갑신정면 일어났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몇 년에 꼭 일어났다? 84. 암기합시다. 자, 연도 암기란 거 이거 처음이에요. 알겠죠? 자, 근현사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뭐가 일어납니까? 갑신정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아무런 사건 없습니다. 그럼 10년만 더 해봅시다. 그럼 몇 년 나옵니까? 94년. 알겠죠? 이 94년에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동학농민과 더불어서 같은 또 근대적 개혁이 또 한번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가보개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가보개혁 우리가 결론 먼저로 말하면 우리나라 신문제도가 끝난 게 바로 언제다? 이 가보개혁입니다. 되겠죠? 둘 다 똑같이 몇 년이라 94년이 됩니다. 구사동갑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몇 년 동갑? 구사동갑. 알겠죠? 94년에 동학과 가보개혁.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사건이 일어나요.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되겠죠? 가보개혁 다음에가 바로 을미해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사변? 을미사변. 을미사변 몇 년이라는 거 들어갑시다. 을미사변 몇 년? 몇 년? 95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마무리 됐나요? 그 다음 을미사변이니까 이때 고종 뭘 느낀다? 분노 아니면 두려움?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무슨 파천? 아간파천. 아간파천 몇이 될까요? 96년. 뭐야 이거? 왜 그래? 자, 90몇 년이라고요?
나간 맞죠? 몇 년? 6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있으면 나중에 컴백합니까? 나중에 컴백합니다. 돌아와서 만든 게 뭐더라? 대한제국. 년이더라? 97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자, 다시 해볼게요. 84년에 무슨 정면? 갑신정면. 10년 동안 별다른 사건이 있다 없다? 없더라. 94년에 뭐가 난다? 동갑. 동학과 갑오개요. 그 다음에 1900년대까지 몇 년 차? 1년 차 사건 되겠죠? 을미 몇 년? 95. 을미 3일이니까 무슨 어디로 넘어가더라? 아관파천 몇 년? 96년. 돌아와서 만든 게 무슨 제국? 대한제국. 몇 년? 97. 이 대한제국이 몇 년에 끝날까요? 이게 1910년. 일제강점기 되면서 대한제국 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900년부터 언제다? 1910년. 1910년이 뭐더라? 일제강점기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 1900년대는 여러분 딱 가운데 한 번만 나누면 돼요. 가운데 한 번. 1900년? 5년 하나만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약 중에서 우리나라 굴욕적인 조약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조약? 을사늑약. 알겠죠? 을사조약이 뭐더라? 1905년. 한 번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배터리 부족하네. 자, 여기 몇 년 나누면 되더라? 1905년. 그럼 언제까지? 1910년까지 나오더라? 시대개념 됐지요? 요것만 잘 잡으면 됩니다. 8494 고로였고 맥 잡고 여러분이 전후관계면 시대개념은 다 맞출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정면 갑시다. 갑신정면 빨리 들어갈게요. 자, 갑신정면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갑신정면은요. 자, 우리 1884년 무슨 정면? 갑신정면. 이거 무슨 계합파가 지랄했더라? 급진계합파. 되겠죠? 급진계합파는 그 당시 상황이 만족이었으면 불만족이었다? 불만족. 뭐가 불만족이었을까요? 우선 봐봐요. 얘네들 성격이 뭐더라? 급하지요. 개화 정책 빨리 해야 되는데 빨라지는데 느려지고 있다. 오히려 느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곤란 다음에? 이모곤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는 권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누구한테 욕먹었더라? 명성황후한테 욕먹었던 애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한다? 얘네들은 뭐더라? 성격은 급하고 권력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얘네가 선택한 게 바랍니다. 구테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랍니다. 갑신정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네가 하겠다니까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섭니까? 일본 애들이 너네 진짜 멋진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도와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입장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 성공하면 뭐 하면 되고 내정 간섭하면 되고 실패하면 난 모르는 일 잡아떼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뭐다?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배경 됐고요. 자, 과정에서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국 하나만 기억하면 될까요? 요거 하나만. 무슨 국? 우정국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게 보면 새로운 개혁기구였습니다. 그냥 신식기구. 우리가 이제 개화정책이 있었지요. 전환국이라는 게 만들어줘요. 예, 신식화폐 발행했던 곳. 박무국 뭐다? 신문 발행했던 곳. 저건 뭐다? 우편사무 담당했던 일종의 무슨 국이다? 우체국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저런 게 만들어지면 개화파들이 뭘까요? 우리 새로운 기구 만들어주면 축하 파티 열리지 않습니까? 뭐 이게 커팅하고 그 다음에 술 처먹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하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정국 총판이 누구였다? 홍영식. 급진계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딱 뭐더라? 준비하기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뭐더라? 무기, 폭탄을 다 뭐다? 준비하고 이때 애들 뭐다? 축하 파티 때 올 때 급진계합파 뭐다? 온건계합파 쓸어버리고 명성호 일족을 없애자. 그게 바로 무슨 정변?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일어난 게 뭐다? 요 사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무슨 국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정국 하나만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정국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종을 이제보다 휘하에 갔다는데 이때 또 누구는 놓칠까요? 명성황후는 놓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며칠 동안 권력을 잡습니까? 유명한 3일 동안 권력 잡게 되고요. 이때 명성황후는 다시 또 권력을 놓치기 싫으니까 누구에게 원명을 요청할까요? 또다시 청나라에게 원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되겠죠? 이제 청나라 대군이 다시 한번 오게 되거든요. 이때 일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었죠. 일본 군대가 오는데 청나라 군대는 1000명, 일본 군대 뭐더라? 그러니까 5000명, 그 다음에 일본 군대 100여 명밖에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적으로 너무 뚫리죠. 그래서 그냥 총질 몇 번 하다가 도망쳤던 게 일본 군들. 그리고 이제 급진계합파들아 다 도륙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에 잡혀 죽고요, 민중한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해외로 망명하면서 급진계합파가 완벽하게 뭐더라? 이제 위축된 게 바로 무슨 점이다?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결과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누구의 내정에서 강화되더라? 청나라. 되겠죠? 왜? 누구의 제압으로 끝납니까? 청나라.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자, 이때 무슨 조약 맺더라? 텐진 조약이라고 맺습니다. 텐진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중국이죠. 이건 누가 맺은 거다? 일본과 누가 맺은 거다? 중국이 맺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갈게요. 텐진 조약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어느 나라 군대와 어느 나라 군대가 있죠? 봐봐요. 어느 나라 군대도 왔고, 청나라 군대도 왔고, 어느 나라 군대도 왔습니까? 일본 군대도 왔었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동시에 보다 이 군대를 보다 철병시키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병할 때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고 일본에 알려줘야 되고 일본 군대도 마찬가지요. 조선에 파병할 때 누구한테 알려주자? 청나라에게 알려주자. 이게 무슨 조약? 텐진 조약.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조약 왜 맺었을까요? 요약하면 이거죠. 청일양군의 공동철수, 공동파병. 이게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인데 왜 이런 조약 맺었을까요? 어차피 청과 일본이 어딜 둘러싸고 조선 둘러싸고 한번 싸워야 돼요. 먹기 위해서. 맞죠? 근데 둘 다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청나라는 그 당시 프랑스랑 싸우던 중이거든요. 청푸전쟁이라고. 네, 프랑스한테 당연히 발렸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요. 아직까지 누구 무섭다? 청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숫자가 되게 많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싸우자. 그리고 맺은 게 바로 무슨 조약이다?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텐진 조약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무슨 조약 결과라는 것만 기억 잘하면 되죠? 무슨 조약 결과더라? 갑신정면 결과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성조약은 웬만해서 안 나와요. 저건 정답 절대 고르지 마세요. 저건 뭐다? 일본과 조선이 맺은 거고 배상금도 지불해라. 웬만해서 저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봐봐요. 갑신정면 여러분들 애울 게 거의 없지요? 누가 일으켰다? 급진기아파. 그 당시 불만이었다. 되겠죠? 무슨 구 하나 기억하면 돼요? 우정구. 결과는 무슨 조약이다? 재물파면 텐진 조약이다? 텐진 조약이다. 그것만 유의 잘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이제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거기 급진기아파 줄치고요. 과정에서 무슨 국 하나 줄치면 되고요. 우정국. 그 다음 누구의 제압으로 끝났다? 청나라 제압으로 끝났다. 결과 들어갑시다. 청의 무슨 간섭도 강화됩니까? 내정 간섭. 눈으로만 보면 되고 한선조약도 눈으로만 보면 되고 어디에 줄치면 되죠? 텐진조약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갑신정면 이렇게 해두면 되고요. 그러면 갑신정면의 개용 내용 그 밑에 갑신 14개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우선 문제만 먼저 하나 풀고 오게요. 문제 하나만 41페이지. 157번 봅시다. 우리 개바당 동지들은 최후의 거사를 한 번으로 큰일 성공이라 믿게 되고 결국 뭘 일으켰다? 갑신정면. 정답 몇 번을 하면 되죠?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158번 봅시다. 이 책은 누구 났다? 옥균이 동그라미. 무슨 개아파? 급진개아파. 되겠죠? 그럼 무슨 정면? 갑신정면이죠. 갑신정면과 관련된 거. 훈련도감은요. 임진전쟁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제너럴 쇼몬 사건 누구 때려놨다? 흥선이 때려놨다. 그 정도.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3번. 5번 봐봐요. 5번은 무슨 곤란 결과더라? 이모곤란 결과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159번. 다음 같은 계획에 정리된 사건으로 올바른 거. 비상수단으로 민영이야 4대당을 주요 인물. 거기 4대당 줄쳐봐요. 걔네가 뭐더라? 온건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왕의 요청에 튼튼한 책임내각. 줄쳐요. 책임내각. 이게 입헌군주라고 보시면 돼요. 임무배정. 여러분이 아는 사람 동그라미. 아는 사람 동그라미. 옥균이 동그라미. 끝났죠? 무슨 정면? 갑신정면이죠. 갑신정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갑신의 14개조 내용 들어가는데 2개만 말할 거예요. 많은 거 안 말할 거예요. 딱 몇 개만 말한다고요? 2개만 말할 겁니다. 우선 요거만 맞춰봐요. 얘네 정치적으로 무슨 군주제 하더라? 아, 정치적으로 얘네 전제군주하면 민주정치. 민주정치. 그냥 무슨 군주제? 아니, 전제군주하면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되겠죠? 그거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뭐 하더라?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뭘 폐지한다? 신문제 폐지한다. 그 내용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는 내가 딱 2개만 말해줄 거예요. 알겠죠? 단어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무슨 부? 의정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대신과 참차는 어디에 모여서?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봐봐요. 법령을 뭐한다? 의결. 원래 의정부가 했던 거예요. 근데 뭐까지 한다? 반포. 반포는 뭐예요? 시행한다는 뜻이죠. 원래 시행은 누가 허락해야 되는데? 왕이 허락했대. 바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왕은 있으나 마나지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무슨 부? 의정부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경제도 안 물어보니까 건너뛸게요. 알겠죠? 신문제 폐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 폐지는 뭘 폐지한다? 문벌 폐지 요 단어 기억하면 돼요. 인민평등. 문벌 폐지 무슨 평등권? 인민평등권. 단어 2개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부? 의정부. 그 다음 신문제 폐지를 뭐한다? 인민평등. 알겠죠? 문벌 폐지, 인민평등. 요 단어만 찾아 들어가면 무슨 정면이구나? 갑신정면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60페이지 봐봐요. 60페이지. 갑신정면 14개조 있죠? 어떤 거 줄치면 돼요? 빨간색 그거 줄쳐봐요. 뭘 폐지하겠다? 문벌 폐지, 인민평등. 그 다음에 13번 가보세요. 대신과 참차는 어디에 모여서? 의정부에 모였다.
되겠죠? 요거 나오면 뭐더라? 갑신연면의 개용내이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갑신연면의 의의가 뭡니까? 어찌 보면 일종의 뭐다? 젊은 놈들의 뭐더라? 쿠데타지요. 근데 중요하게 배우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누가 민주정치를 하려온 최초의 뭐다? 개혁이었다는 점. 그 점에서 의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개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었잖아요. 민주정치로 가려는 노력은. 최초의 뭐다? 근대적 개혁 시도, 국민 국가 수립했던 노력에서는 의의는 게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160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42페이지 160번 문제. 정각 나있죠? 흥선이 컴백시켜라. 이모글한테 잡혀가서 그래요. 문벌폐지 무슨 평등 나왔어요? 인민평등 나왔죠. 의정부 아니면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무슨 정명이다? 갑신정명이죠. 그럼 갑신정명과 관련된 거. 우선 여러분들 순서는 알죠? 무슨 곤란 다음이라는 것만. 이모 곤란 다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갑신연면 됐고요. 우리 딱 한 주제, 시험 문제 안 나온 주제 하나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온 거예요. 검문도 점령사건 그거 하나만 빨리 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봅시다. 네. 이거 검문도 점령사건이 여러분들 딱 갑신면 직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직후 상황이라고요? 갑신면 직후. 그래서 몇 년? 85년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모곤란 누구의 제압으로 끝났었죠? 청의 제압으로 끝났죠? 이모곤란도 누구의 제압이다? 청. 그 다음에 갑신연면도 누구의 제압이다? 청. 되겠죠? 마무리 됐나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이모곤란과 갑신연면 둘 다 뭐더라? 청입니다. 이모곤란 때 무슨 포조야? 제물포. 갑신연 때 뭐더라? 텐진주야. 그거만 구분 잘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갑신연면으로 해서 누구의 내정간섭이 너무 강화되는 거죠? 청나라. 그냥 명상으로 이건 싫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영향이 너무 세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명상으로 이제 뭐다?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청나라 내정간섭이 너무 강화되니까 오히려 누구를 친해지더라? 러시아. 이 러시아를 데리고 오면 누구 견제할 수 있으니까? 청나라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러 밀약설이라는 걸 맺으려고 합니다. 되겠죠? 조선과 러시아가 밀약을 맺으려 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거든요. 이때 이 러시아를 되게 싫어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나라다? 영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영국이 그 당시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거의 3분의 1까지 다 처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더라?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도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얘는 바다로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다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 유럽에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영국이 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다? 시베리아 대륙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되겠죠? 근데 지금 봐봐. 조선과 러시아가 친해지려고 하면 어때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우리나라 허락도 없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검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도 사건? 검문도 점령 사건. 이건 우리나라 협박한 게 아니라 누가 협박한 겁니까? 러시아. 내려오면 나랑 싸울 줄 알아라. 되겠죠? 위아래는 보다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좌우는 누가 대립합니까? 청과 일본이 대립하죠. 우리나라 무슨 피자 쪼가리도 아니고 다들 처먹겠다고 달려들고 있죠.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음을 보여주다. 무슨 정면 직후 때? 갑신연면 직후 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 독일 영사관 부들러와 6.1주년 사람은 아예 한반도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냥 에피소드 하나 있었다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당은 어떤 거? 제목 하나만 줄치면 돼요. 무슨 도 점령 사건이 있었다? 검문도 점령 사건 줄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밀약설? 필요 없고 제목만 줄치면 되고요. 밑에. 그래서 어떤 주장도 나더라? 한반도를 뭘로 만드는다? 중립국으로 만든다. 한반도 무슨 논의도 있었다? 중립국 논의도 있었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근데 여러분 꼭 밥은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안 먹고 10분 쉬었다가 그냥 바로 2시까지 해버릴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낫죠? 뭐 밥 먹고 다시 와서 또 졸고, 그치요? 막 대강대강하고 가는 것보다 그냥 아싸리 오늘 2시까지만 좀 기운내서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럼 잠깐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동안농민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 예.